한국이 만든 전차, 글쎄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가 만든 무기는 대부분 서구 기술 짜깁기죠. 당신은 동의하십니까?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전쟁터의 왕이라 불리는 전차. 이 거대한 철의 괴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몇몇 초강대국뿐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의 변방,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한 나라가 조용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날 협상장에 울려 퍼진 이 선언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국가의 결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전차 설계도를 손에서 놓지 않던 젊은 엔지니어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던 그들의 손끝에서 이 작은 나라는 서서히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세계 군사력 순위표 한가운데서 조용히 꿈틀대는 이름 하나, 대한민국. 전차 한 대 만들어보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들을 뒤흔드는 전차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세계가 모두 고개를 돌려 바라보게 만든 그 비밀의 카드.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지난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움으로부터 시작. 1980년 초 한국 기술진 25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M1 전차 기술 이전 프로그램. 하지만 미국이 내준 건 완성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기술 문서, 영어로 빼곡한 설계도, 수천 페이지의 설계도, 수백 개의 부품 사양서, 그리고 단 한마디. 알아서 배워? 기술 용어는 전부 영어였습니다. 복합 장갑, 토크 컨버터, 유압 시스템. 사전을 찾아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론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기술자들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설계된 건가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데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관찰하고 밤엔 숙소에서 복습했습니다. 설계도를 베껴 쓰고 부품 하나하나 스케치했습니다. 이 볼트가 왜 이 위치에 있는가? 이 각도가 왜 15도인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건가? 돈만 쓰고 결과물은 언제 나오냐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엔진 기술은 미국이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복합 장갑 제조법도 기밀이었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기술 이전이었죠. 좌절한 엔지니어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했어. 선진국 기술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들이 한 걸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1985년 한국은 독자 개발을 선언합니다. 미국 기술을 참고하되 우리 방식으로 다시 만들기로 한 겁니다. K1 전차 프로젝트.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 기술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건 실패를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긴 터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성공. 1987년 8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차 K1 88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한 국산은 아니었습니다. 엔진은 독일제, 포는 미국제였죠. 하지만 설계는 우리가 했습니다. K1 전차 첫 시험 주행. 처음 움직이는 걸 본 순간 엔지니어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10년을 기다린 결과였으니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 K1 전차는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한국도 이제 전차를 만든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괜찮은 시도지만 아직 이류 수준. 핵심 기술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완전 국산 전차를 만든다. 엔진부터 장갑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1995년 K2 흑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드는 것.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습니다. 1500마력 엔진. 한국은 이런 고출력 엔진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첫 테스트에서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패. 역시 안 되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도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할지 300번 넘게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2002년 11월 341번째 테스트.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1500마력, 3000rpm. 고장 없이 50시간 연속 가동. 대한민국 최초의 고출력 전차 엔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린 할 수 있다고. 완전 국산 전차가 가능하다고. 2007년 K2 흑표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155mm 활강포, 1500마력 국산 엔진, 자동 장전 장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세계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 이건 진짜 최고급 전차다. K2 전차 주행 15년. K1에서 K2까지. 우리는 2류에서 1류가 됐습니다. 세계의 시험. 2011년 터키. 세계 방산 시장의 격전지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미국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세계 최강 전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K2 흑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전차.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차라 글쎄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만든 무기는 대부분 서구 기술 짝입기죠. 하지만 터키 정부는 공정했습니다. 모든 전차에게 동일한 시험을 부과했습니다. 사막 고온 주행, 산악 등판 능력, 실탄 사격 정확도. 첫 번째 테스트. 섭씨 45도 사막에서 100km 주행. K2는 고장 없이 완주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경사 60도 산악 지형. 1500마력 엔진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상에 도달한 건 K2였습니다. 세 번째, 사격 테스트. 이동 중 사격 2km 표적. K2의 자동 조준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발사. 명중. 오차 5.55mm. 터키 심사단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K2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성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승자는 명확합니다. 2013년 터키는 K2를 선택했습니다. 계약 금액 10억 달러. 한국 전차 역사상 최대 수출이었습니다. 한국 전차 서구 전차 제치고 터키 선택받아. 독일, 미국, 프랑스 놀라게 한 K2.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습니다. 한국 전차가 이렇게 우수할 줄은 몰랐죠. 이제 우린 K2를 경쟁자로 봐야 합니다. 터키 이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 모두가 K2를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1000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한국은 이제 세계 3대 전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로. 20년 만의 역전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냈나? 다음엔 또 무엇을 만들 것인가? K2의 성공 이후 세계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성공의 비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나? 무슨 비결이 있는 건가? 40년. 최빈국에서 방산 강국으로.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전차만 봐서는 안 됩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술은 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는 엄청난 액수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교육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공과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장학금 대폭 증가, 전국에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해외 유학 후 귀국하다. 해외로 유학 보낸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가 배운 걸 조국에서 써라.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 삼성, 한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자 기업이 실행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소재 연구, 엔진 개발, 전자 시스템,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환됐습니다. K2 한 대에는 2만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중 95%가 국산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0년간 쌓인 결과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이 모든 산업의 기술이 K2에 녹아 있습니다. 한국 모델은 특별합니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 교육개혁, 그리고 기업의 빠른 실행력.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술력, 산업 기반, 인재 양성. 모든 게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배우러 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41번의 실패를 견뎌야 하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하고 수많은 의심과 비판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성공의 비밀은 없습니다. 투자, 교육, 끈기.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전부입니다. 전차를 넘어서 K2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차 개발로 배운 공식을 다른 곳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독자 개발 전투기를 가진 나라. 한국이 4번째였습니다. 천궁 미사일 방어 체계, 철메이 대공포, K9 자주포. 하나씩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폴란드와만 200억 달러 계약. 전차, 자주포, 전투기. 패키지 수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1년 수출액 170억 달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3%를 차지합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가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이기면서.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무기를 만들어 파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가 어디선가 사용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만들고 누군가는 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은 최소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국가에게만 판매합니다. 독재 정권, 인권 탄압 국가는 배제합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는 방어에 쓰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샀고, 터키는 자국 방어를 위해 선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기술을 나눕니다. K2를 파는 것뿐 아니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자국에서 K2를 생산합니다. 이건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산업협력, 동반 성장. 한국이 미국에게 받았던 걸 이제 다른 나라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한때 받기만 하던 나라였다는 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걸. 전차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평화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K2는 무기를 넘어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그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2024년 한국방위산업청 신입 연수 20대 엔지니어들이 K2 앞에 섰습니다. 그들에게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나? 국산 기술로 개발했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341번 실패했다는 이야기. 밤을 새워 설계도를 베꼈었다는 이야기. 세계가 비웃었다는 이야기. 젊은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K2는 그냥 좋은 전차일 뿐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거. 원래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하지만 우린 압니다. 50년 전엔 아니었다는 걸.
쌀도 못 먹던 나라였다는 걸.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미국 기술자가 물었어. 당신네 나라는 볼펜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그 말이 너무 분했어. 하지만 사실이었지. 그래서 더 악착같이 했어. 이제 한국은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그리고 방산 9위.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쉽게 무뎌지니까요. 이미 잘 사니까 괜찮아.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퍼지는 순간 끝입니다. 중국은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기, 무인 전차 레이저 방어 체계. 그들의 투자 규모는 한국의 10배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은 아직 추격자입니다.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행히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배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글로벌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입니다. 방위 산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선배님들이 해냈으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라면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배울 게 없었지만 너희는 우리가 있으니까. K2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음 세대가 만들 K3, K4.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무언가. 바통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입니다. 기적은 계속된다. 2024년 런던 국제 방산 컨퍼런스. 한 외국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재현 가능한 모델입니까? 둘 다입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 교육 중심 인재 양성, 기업의 빠른 실행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성. 50년. 한 세대 반. 이 시간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차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레이더. 하나씩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폴란드, 터키, 호주, 이집트, 말레이시아. 50여 개국이 한국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건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K2는 상징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배터리 세계 1위. 이 모든 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팝은 세계를 열광시키고 한국 영화는 오스카를 받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웁니다. 한국어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습니다. 5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물론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았으니까요. 5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100.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습니다. 2024년 1인당 GDP $35,000. 세계 10위 경제 대국. 군사력 5위. 문화 강국. K2는 그 여정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잃었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걸릴 겁니다. 수백 번 실패할 겁니다. 세계가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투자하고, 교육하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가난하고 작고 자원 없는 나라도 할 수 있다고. 기적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2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린 미래 기술을 연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만들 것들.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것들. 기적은 계속됩니다. K2 전차와 함께 당당히 전진할 것입니다. 한 세대를 이끌어준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